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4일 일요일입니다. 정보엔 방첩TV에서 오늘은 북한 정찰 위성의 기술과 자금의 출처는 어디일까? 바로 남조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과 북한의 정찰위성 추락 사건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북한에게 과연 정찰 위성이 해당되는가? 이 대목입니다. 북한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가 서슬이 10%였을 때도 남북한의 정보 전력 차이는 400배가 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400배라고 말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에 간첩 1명을 보낼 때 북한은 400명을 보내서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전력차가 중앙정보부가 해체되고 안기부로 바뀌었던 시절에는 4,000배 정도 난다고 했었습니다. 그 후 김대중이 정권을 잡고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는 몇 배가 차이가 나는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대중은 정권을 잡자마자 총회 출신 국정원장들을 연달아 임명해가지고 국정원을 완전히 적화시키고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중국에 상납한 것은 다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다 아실 겁니다. 가령 북한이 청주의 F-35 비행장을 감시한다고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청주 F-35 인근에는 수많은 북한 간첩들이 F-35가 뜨고 내릴 때마다 다 북한으로 연락을 하고 비행장 내에도 많은 간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정찰 위성이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조선으로부터 자금을 뺏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북한은 세계 20위권의 최하위입니다. 여기서 세계 10대 빈국을 예를 든다면 짐바브웨이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이 10대 국가고 20대 국가가 바로 북한이 속해 있는 그런 유의 국가들입니다. 세계 20대 국가 중에서 위성을 쏘는 나라가 있습니까? 북한의 국민소득은 지금 1인당 1,000불 이하입니다. 말로는 1,000불이 약간 넘는다고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외화벌이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20대 빈국인 북한이 무슨 수로 그 비싼 미사일들을 다 개발을 하고 또 부품을 수입을 하고 그거를 양산해서 발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종, 두 종이 아닙니다. 북한이 암호화폐를 해킹을 한다거나 다른 나라의 은행을 해킹한다.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자금을 댈 수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이 암호화폐를 해킹을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 은행을 해킹을 한다. 이런 거는 남조선에서 북조선으로 보내는 자금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면서도 성공하면 버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띄우는 것 뿐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김대중이 중국에서 북한 요원을 안기부로 납치해서 강제 고문한 사건이 중국과 북한 정보부에 발각된 이후로 김대중이 북한에 불려가서 6.15 선언이라는 타이틀로 포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상납하는 그런 각서를 쓴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넘어간 돈이 60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노무현도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대가로 많은 돈을 내야 되고, 그게 제대로 이행 안 됐을 때는 김정일이가 바로 노무현을 앞에 앉혀놓고 협박하는 그런 영상이 KBS에서 실시간으로 남북회담 때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노무현을 불러다 놓고 와 빨리빨리 안 하는 게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내용이 딱 포착이 된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 노무현은 실황 중계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놓고 대한민국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김정일이가 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배석했던 북한의 책임자가 공손한 태도로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은 시스템 체제가 그렇게 돼 있어서 당장은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정일이 아 그래? 이런 대화 모습이 그대로 다 방영이 됐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NLL을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그 협약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전 세계로 중계되는 그런 영상에서 김정일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협박을 할 정도면은 전 정권인 김대중 정권이 한 행위를 대입해 보면은 완전히 적화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수많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를 한다. 그것도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한다. 이것은 대량으로 거액의 자금을 남조선에서 비밀리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노무현이가 북한에다가 제공한 광 케이블과 컴퓨터, 이걸로 북한은 남한의 감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4.25 정찰 위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미국에서 발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425 정찰 위성에 탑재된 영상을 저장하는 그 저장 시스템이 바로 중국산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군의 통신 위성이 5,500억을 들여서 쏴 올렸지만 그 통신 위성을 지상에서 조절하는 조절 단말기를 준비해 놓지 않고 발사를 해가지고 구형 통신 위성의 구형 조절 단말기로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구형 위성이 북한이 제밍을 한 그런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파수나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북한이. 그거를 5,500억을 들여서 쏜 신형 통신 위성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해킹을 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킹 가능한 정보를 다 북한에다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감시 정보를 다루는 카메라가 다 중국산이고 그 카메라에 백도어가 설치돼 가지고 그 백도어에는 멀웨어가 있었는데 그 멀웨어의 IP 주소가 북경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성 GP 재월북 사건에서 그 카메라 감시병들은 하루에 2번씩 시간 설정을 하는 거를 몰랐는데 누군가가 하루에 2번씩 매일같이 시간 설정을 동기화를 했다는 겁니다. 카메라와 저장 장치 그리고 메인 서버 이 세 개를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누군가가 어디서 원격으로 시간 동기화를 매일 해줬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감시 정보가 실시간으로 미국과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위성의 모든 기밀과 기술과 자금을 대주고 있다. 이것만 알고 된다는 말씀과 함께 구독을 많이 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려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